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하고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더십 지도사 과정 30강을 진행할 손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미스 코리아 출신과 동명이인이죠. 제 얼굴 모습은 어때요? 가수, 산울림 노래를 부른 김창완 님하고 얼굴 모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만의 노하우로다가 많은 공기업과 대기업들에게 리더십 강의를 간부들에게 아니면 많은 중간관리자 대학에서 이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죠? 제 강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에 마무리까지 다 들었을 때 여러분은 리더가 100%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모든 자질을 갖고 있어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리더십을 아는 것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이름 미스 코리아 출신과 동명이인 말고 리더십 강사 손태영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럼 리더십이 뭐예요, 여러분? 리더십. 리더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을 사람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사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리더십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에게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 기업 조직을 바꾼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 가정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 거기에는 분명한 리더십이 나름대로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근데 여러분이 리더십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끌어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좌표에서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건지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방향성도 모르고 내가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강좌가 이어질 때 이론이 나올 때는 이론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사례를 공부할 때는 재미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표도 회장도 이렇게 맡아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위해서 누가 국가를 바꿨다, 행복한 국가, 그 현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여행을 했는지 저는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현장 답사를 하면서 나 홀로 여행을 실질적으로 하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도 해가 뜨고 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는 멈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면서 뭐예요? 스스로 자정과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면에 그 속성을 알아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멋진 이 사회와 우리 멋진 조직,
멋진 나의 주변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통하면서 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제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면서 중간중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 보시면 참 아름답죠. 예,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기는 독일 지역인데요. 여기는 폭탄이 있었고 쓰레기가 있고 시신이 있었고 동물들이 썩어가는 냄새, 온갖 화학 제품의 냄새, 더럽고 정말 쓸모없는 대한민국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한 수녀가 호미 하나를 들고 이것을 내가 아름다운 장소로 바꿔보겠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까? 예, 셀프 리더십도 여러 번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병원 병대로 수고하고 그 오물들은 오물대로 해서 하면서 그 호미로다가 이렇게 그 조금씩 하니까 다른 수녀들이 따르고 함께 하면서 이 지역을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아주 호수 같은 좋은 지역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과거에 이 더러웠던 장소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한 개인의 그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도 있지만 그 정신세계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뭐 휠체어를 탔다, 목발을 집었다. 이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손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몸이 신체적인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그래, 물질적인 건강. 물질적인 건강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에서. 호미 하나라도 자기가 뭐예요? 예, 주변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고 땅을 개간할 수 있다고 하면 예, 우리들이 배우는 것들이 예, 나중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이론으로 나가고 또 사례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영웅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장소가 제가 이렇게 다 걸으면서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었던 장소들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기 그 뉴욕에 그 맨하튼을 갔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올라갔는데 땅땅땅 강도의 그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25년이 지나서 제가 최근에 뉴욕의 맨하탄에 갔는데 이렇게 송구영신을 보내고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번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3살짜리, 6살짜리 노인들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25년 전에 뭐예요?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예. 범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경찰청장이 한 분 리더십 발휘함으로 해서 왜 우리는 오랫동안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고민을 할까?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할까? 이랬는데 생각 하나만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경찰 인력을 더 늘리지 않아도 치안이 확보된 멋진 이런 그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제가 찍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이 작용을 한 거예요. 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걸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성과를. 그러면 제가 세계에서 2009년도에 가장 행복했던 국가가 있대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여성이었어요. 그 나라에는. 여성의 대통령이 야, 너무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래. 그래서 중남미 선진국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였느냐고 하면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중남미 선진국에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충분히 놓을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넓히지 않은 거예요. 왜? 다리를 넓히면 리더십의 목표에 맞지 않거든요. 서로 배려하지 않고 먼저 가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저 차가 온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가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길거리에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예. 여기에는 집 주소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택배 다 가더라고요. 왜? 집 주소가 있으면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살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너 강남에 살아? 너 어디 살아? 막 이렇게. 그래도 택배가 100% 갑니다. 물류가 100% 가요. 왜? 여기는 내비게이션 GPS도 통하지 않는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경찰서에서 어느 경찰서에서 남쪽으로 파란 어떤 그 양철 지붕집에 이름 홍길동 그러면 몇 가지가 일치되면 거의 식별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아쉬운 게 없죠. 국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보호가 국토 면적 비례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본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분명히 거기에는 이론을 알아야지만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지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런데 이 나라는 1년에 1000회 이상, 우리나라도 뭐 경주 지진이 뭐니 막 최근에 막 400회 나잖아요. 미진까지. 여기는 1000회 이상 지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으로다가 뭐 지붕을 짓더라도 그 집을 짓더라도 지붕이 내려앉아도 뭐예요? 사람 머리를 다치지 않게끔 쿠션이 있는 재질을 쓰게 되고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00회 이상 막 6.5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지금도 막 포아스 볼케이노라고 화산이 막 360을 일어나도요. 또 지진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준비가 없었다고 하면 옆 나라 도미니카우에 바로 옆에 가까운 지역에 하이티는 폭삭 망해다시피 집들이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그래서 이 나라에 가봤더니 뭐예요? 예, 정말 그 상류층들은 산꼭대기에 많이 살더라고요. 왜? 일교차가 심하고 밤에는 시원하니까. 우리들은 잘 사시는 분들 부자들이 평지에 살잖아요. 이렇게 세계 각국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 모두 리더십 이론이 제가 강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적용을 할 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막 6.2가 이렇게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평소에 다 우리는 일본이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일본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3일 후에 쓰나미 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 그건 예측지 못한 변수지만 제가 있었던 신주쿠나 도쿄는 뭐예요? 흔들림만 있었지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준비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 그 어떤 위험한 환경이 와도 예방적으로 가능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안전하다는 지역 1000년에 한 번 쓰나미가 올까 말까 했던 지역에 후쿠시마 원전을 세웠지만 1000년에 오니까 100%잖아요. 예,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셨죠? 예, 리더십에서 피해야 될 말이 뭐냐고 하면 말. 예, 말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목장 주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말이 많은데 좋은 말이 많아야 돼요. 절대 리더십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X. 예. X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격려, 칭찬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이것이 얼마나 2%의 말만 하더라도 200%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이 씨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이 말
좋은 말을 많이 길러서 여러분이 목장 주인이 되세요. 예,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재능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신입들이 조직에만 들어오면 왜 업무 의욕을 잃어버릴까요? 예, 여러분들 참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왜 그럴까요? 예, 모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자기에게 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리더가 되면 시스템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더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은 비를 맞추면서도 뒤에서는 험담을 한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 이전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씹는 재미로다가 상사 씹거나 동료들 험담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피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발전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 순간에 바람의 법칙에 의해서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기는 대화가 아닌 지는 대화를 해야 된다. 지는 대화는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맞네요. 내가 부족했던 것을 당신이 갖고 있네요. 선생님이 갖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어가는 거. 지는 대화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 배우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30강을 볼 것 같으면 쭉 나옵니다. 의의와 본질, 자질과 특성, 유형과 요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만 뭐를 해요? 멋진 건물을 올리잖아요. 멋진 건물을 보면서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 도면, 이 목차가 뭐냐고 하면 스토리보드 설계 도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 짚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갈 때 쭉 내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타고난 천성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한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왜소한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갖췄을까요? 왜소한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못 갖췄을까요?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덩치가 좋고 키가 큰 사람이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특성, 탁월한 어떤 성질 이것도 중요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갈등 관리, 스트레스 쭉 보면서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리더십 스타일도 이론을 폰에도 적용하고 공감에도 적용, 카리스마, 중간 관리 쭉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10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사람은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야 해가지고 셰클턴, 징기스칸, 이순신, 세종 이렇게만 제가 뽑아왔어요. 그 외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위인전에도 많고 그러나 오늘날에 이 리더십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천둥번개 같이 무서워했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늑대가 울부짖어도요 두려워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서움이 없었을까? 남극 대륙 탐험을 위해서 무직공하게 나갔던 것 같지만 거기에서 멋진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30강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의의와 본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뭐냐고 하면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거기에서 설정, 우리가 쭉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죠. 이것이 반복해서 중요한 부분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책임감. 책임감 없는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공통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먼이라고 루즈벨트인 33대 대통령을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말 했을 때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럼 누가 리더가 되는가? 누가? 모든 사람에게 리더의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아리 임원, 뭐 아이의 부모님, 자원봉사자, 뭐 영양사 등등등 환경에 의해도 만들어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건강하고 멋지다가 갑자기 35살에 소화비가 딱 걸린 거 전염병이 열병을 앓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받아서 겨우겨우 목발을 짚고 시체에는 또 쓰러져 휠체어를 타게 돼요. 나는 인생 끝났다. 아내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는 건 당연시 생각했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눈치를 본 아내가 그랬죠. 나는 당신의 다리를 보고 결혼하지 않았다. 당신의 잠재력,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이 한마디에 루즈벨트는 35살에 정치계에서 역할을 해서 4선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에 존경받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환경이라는 것, 열악한 환경, 자기 신체적인 아주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리키리 폴란드 친구가 있을 때 대학 입학 거절당 이런 분도 뭐 여성 과학자로서 전문성만 가져도 그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리더십은 그래서 뭐예요? 예, 자기 자신 책임하에 최대한 우리가 뭐예요? 역할 수행을 해보는 것. 우리가 하녀 역할을 하더라도 멋진 역할을 하게 되면 뭐예요? 칸느 영화제에서 레드 카펫을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을 생각하다. 리더십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어요? 리더십입니다. 예.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리더십에 우리가 관심만 가져도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뭐 젠더니 제이콥스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한 건 공통점들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질, 카츠안 이런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할 때는 뭐예요? 연구하고 그룹으로 나누고 샘플도 도출하고 빅데이터도 추출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는 학자들 얘기를 꼭 공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로크라든가 로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스토질, 카츠아칸 이런 분들이. 근데 리더십을 또 분류를 해놨어요. 쭉 분류를 해서 특성이론, 행동이론, 그 다음에 상황이론, 그 다음에 변혁적으로 리더십이 막 뭐예요? 아메바처럼 막 이렇게 번식하는 변혁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시대 환경이 바뀌고 급변하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지력이 좋은 사람이 칼을 들고 리더십을 지휘관으로서 발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키 크고 이런 사람도 발휘할 수 있지만 키가 왜소하고 몸집도 약하더라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등숙평은 키가 1m 50인데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가지고 검은지든 흰지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잡으면 된다. 이런 걸로다가 모토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어떤 특성이다, 행동이다 이건 중요한 자질이지만 이론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여기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학자들이 얘기한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편집해 놨습니다. 특성론 자질론,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우유부단해, 나는 야, 정말 강한 놈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독한 놈이야. 이런 특성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행위를 갖고 있는데 상황이 급변해요. 거기에 어떻게 잘 적용시키는가. 또 변혁. 계속 어떤 그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화살을 쏘다가 조총을 쓰다가 지금 버튼을 누르다가
모든 전쟁에서도 바뀌듯이 기업 조직도 바뀌잖아요. 수평적 조직에서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수직적 조직이었죠. 수평적 조직이었죠.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다 바뀔 때 그 외에 서번트, 셀프, 슈퍼, 펀, 리더십, 혁신 리더 등등등 기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리더와 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스는 어떤 사람을 보스라고 하느냐, 리더를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보느냐. 우리 강의가 30강 이어지면서 이 얘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와 보스, 리더와 관리자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나에게는 보스 기질도 있고 리더 기질도 있고 관리자 기질도 있고 리더 기질도 있지만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십이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관리자는 관리자의 역할, 직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조각배 하나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박해 놓으라고 만드는 건 아니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려면 기름도 실어야 되고 열정이라는 기름 우리가 방향 목적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알아야 되고 함께 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난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비전을 가질 때 장밋빛 비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 안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느냐고 하면 가치를 나타낼 때는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여러분들 그 영원한 시간과 찰나와의 공감대가 뭡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 잠자는 거 가치 있는 겁니다. 쉬는 거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잠자고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없지. 인과율적인 어떤 행위에는 어떤 말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율적인 것, 실존적인 것. 영원히 무대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뒤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나타내는 본질 중에는 행위가 있고 행위는 일거리가 있어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신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우리가 리더십 발휘되는 것 같지만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책임감 각자의 역할, 권한 의미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인류 리더란 타인의 지혜를 활용한다. 이류 리더는 타인의 힘을 사용한다. 삼류 리더는 자기의 힘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것이 더 무거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kg, 이것이 50g이다 이거예요. 50g. 어느 것이 더 무거워 보여? 단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이걸 8시간 들고 있으세요. 이건 50kg짜리인데 1분만 들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게 가벼워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무겁죠. 어깨가 부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8시간 동안 딱 들고 있으라군요. 리더십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